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또 질문을 보내주신 어느 환자분의 글을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도 식이요법 음식 조절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4년 전부터 류마티스 항체 검사에 음성인데도 음성이죠. 이분은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다. 음성인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무릎이 아파 관절 내시경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서 손가락, 손목, 발목, 팔꿈치에 대칭으로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대칭적 관절 통증. 대칭적 통증 증상이 나타나서 류마티스 내과에 진찰 결과 항체가 음성이라고 해서 정형외과에서 약을 복용하게 되었는데 속이 많이 아프면서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증은 거의 없는데 무릎에 물이 찼다가 빠졌다가 반복한다. 무릎 관절 증상이 지금 심한 거죠. 물이 찰 정도면 꽤 많이 부었다가 빠지는 건데 지금 영상에서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분이 보신 영상이 뭐냐면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한 제 강의인데요. 이분이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밖에서 외식을 하고 특히 뷔페 식당, 뷔페에 다녀오면 무릎이 많이 붓는다. 뷔페라는 곳은 여러 가지 고기와 기름진 음식, 디저트, 당분이 많은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을 과식하게 되죠. 그래서 뷔페에 다녀오신 다음에 아파지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에 영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어떤 음식이 해로운지 잘 몰랐는데 강의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항체가 없는 저 같은 경우도 음식 조절을 항체가 있는 환자들처럼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본인은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데 꼭 식이요법을 해야 되느냐? 먹고 싶은 거는 먹고 싶다는 이제 의미가 좀 내포가 돼 있는데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라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70%에서 양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성인 것이 아닙니다. 70% 정도에서만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음성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류마티스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도 5% 정도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노인층에서도 아무 질환이 없는데도 10에서 30%는 류마티스 인자 또 양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일단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서 약 70% 정도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주신 환자분은 30%에 해당되는 거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뷔페에 갔다 와서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뷔페에 가서 과식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면은 관절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절입니다. 특히 과식하면 전날 저녁에 과식하면 다음날 아침에 무릎이 아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은 음식, 식이요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관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내가 음성이더라도 식이요법은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